단독으로 신라를 공격하려던 일본의 움직임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침공을 위한 선박과 군사훈련, 신라말을 배우게 하는 등의 움직임은 갑자기 멈추었고 모든 기록과 정황에서 사라집니다. 예상되는 공격 시점은 762년이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대신 이 시기 삼국사기를 보면 의미심장한 기사가 있습니다. 신라분기 경덕왕 19년 4월 여름 4월에 시중 염상이 물러났으므로 이찬 기몽을 시중으로 삼았다. 기몽은 1편에서 나온 친일인사 김순정의 손자입니다.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에 써있는 문장을 보면 아침에는 원구의 현명함에 의거하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원구라는 인물을 기몽으로 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성덕왕의 세 번째 아들이던 경덕왕이 아버지를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기몽은 경덕왕의 장인이기도 하죠. 상대등 김신춘과 시중 염상은 친당 세력, 기몽은 친일 세력이니 당과 일본과의 외교적 균형을 이루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경덕왕의 인사책이다 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책에 손을 놓은 것도 아니어서 당나라에 연속으로 사신을 보내 조공하는 등 후속 대책을 확실하게 했고 프레임을 아예 벗어나기 위함이었었는지 이듬해 763년 8월에는 상대등 김신춘과 시중 기몽이 물러나게 됩니다. 친당 대표인물과 친일 대표인물이 동시에 물러나는 광경이네요. 전쟁과 외교는 한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덕왕 치세입니다. 신대리산성의 잔존 구간을 보면 잘 다듬은 장방형의 석재를 정연하게 약간씩 들여쌓았습니다. 삼국시대 신라발해시대 성곽 축조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시간적으로도 후대여서인지 잔존 구간이 꽤 많이 남아있고 등산로가 성벽 옆이나 위로 개설되어 있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성벽과 후대에 다시 쌓은 성곽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중의 형태를 보이는 구간과 기존 성 위에 거칠게 쌓은 구간이 있습니다. 신라발해 시대 남쪽과 동쪽 구간에 무너진 것을 다시 쌓은 흔적과 서쪽 북쪽 무너진 것을 보수한 구간이 있습니다. 남문지는 조선시대에 새로 쌓았는데 신대리산성은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 활동과 조선말 이양성 관측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기박산성이라 칭했습니다. 이 경연을 비롯한 울산 경주의 여러 의사들의 수백씩 군사들이 모여 꽤 큰 세를 이루었으며 바로 아래 신흥사의 승병까지 합세해 울산 병영성이나 인근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펼쳤지요. 왜군은 울산 여러 지역을 요새화하며 버티고 있었고 의병의 활동은 왜군의 움직임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조 30년 11월 28일 기사에 보면 이 경연을 훈련한 판관으로 하여 작전을 펼치는데 배와 진영 안에 적들이 나와서 대항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울산 외성은 축성 전이기 때문에 기박산성에서 산길을 따라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연포 영성이 제일 가능성 있겠습니다. 구한말 이양선의 출몰로 바다를 감시해야 하는 군사적 필요성이 대두되자 산성을 다시 쌓아 신흥산성이라 하여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성벽 하부나 문지의 흔적이 완연한 곳이 많으나 안타깝게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구는 현재 3곳이 알려져 있으며 북쪽 골짜기에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라고 생각되는 곳은 무너져 내린 석재로 두텁게 덮여 있는데 돌틈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제법 크게 납니다. 성돌의 양으로 보아 성벽의 높이가 꽤 높았으리라 생각되며 이 위치는 성 내부에서 가장 넓은 대지가 존재하고 집수지 같은 저수시설도 있었을 테니 만약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된다면 가장 우선시될 만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고 봉우리 사이라서 조용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신대리산성은 서쪽 구간을 제외하고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대리산성의 입지는 물의 수급이 용이하다는 점 이외에는 방어하거나 관측하는 데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서쪽 울산 방향은 공격군을 감시하는 데 아주 좋지만 동쪽 북쪽 구간은 경사가 없다시피 해서 공격군을 막아내기 어렵고 성 내부의 가장 높은 고지인 560고지에서 동해의 감제가 가능하나 완만한 경사로 인해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서쪽이 문제인데 골짜기를 끼고 560고지가 가로막고 있어 협곡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봉화대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산성을 둔 것은 동해안에 상륙한 공격군이 경주 방향으로 넘어가는 신흥제와 기백이제를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수렴리에 상륙한 공격군은 골짜기를 따라 상계리와 신대리를 거쳐
기백이제를 넘어야 경주로 가는 협곡에 들어설 수 있었고, 강동동이나 산하동에서 올라오는 적은 신흥제를 넘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신흥사도 있었지요. 봉화대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 관문성의 사각을 해소하기 위한 막루 같은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서쪽 560고지에 들렸다 가보기로 합니다. 짧은 안봉을 지나 고지 정상에 인위적으로 보이는 약간의 대지가 있고 일정 크기의 잡석이 흩어져 있습니다. 고지도나 과거 항공사진을 뒤져봐도 어떤 건물이나 시설의 흔적은 없네요. 그대로 가면 어떤 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화대와 관문성 능선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장성의 동쪽이 시작되는 능선의 연장 지점이어서 어떤 시설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는데 확실한 석축이나 성렬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경주 울산 협곡이 한눈에 보입니다. 맞은편 묵장산 8분흥선 위로 간밤에 내린 눈이 그대로입니다. 관문성 장성의 서쪽 끝부분이 묵장산 남쪽 끝에 치술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술령에는 신라 충신 박재상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지요. 외에 볼모로 간 눌지왕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박재상을 기다리던 김씨 부인이 망부석되었다는 곳입니다. 묵장산과 관문산을 연결하는 관문성 장성 구간은 좌우의 산정을 이어주는 성곽으로 경주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모아리 구간은 이원천 뒤로 축성된 모습을 1km 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가로지른 모습에서 기존의 성벽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음이 그대로 드러나며 신대리산성과 유사한 축성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문성 남쪽으로 삼국시대 조성된 중산동 유적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만 후기부터 삼국 말까지 조성된 취랑 유적과 함께 같은 시기 조성된 고분군이 있죠. 당시 이곳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던 새거지였을 텐데 신대리산성과 숭군산을 바로 이어 중산동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관문성 바깥으로 울산에 이르기까지 동천의 좌우로 모두 삼국시대의 유물 삼포지와 고분군이 밀집해 있습니다. 매곡동, 중산동, 청곡동, 상안동 등 빈틈없이 빽빽합니다. 반면 관문성 안쪽으로 경주까지는 한눈에 비교될 정도로 유적이나 유물 삼포지가 급감합니다. 당시 신라인들이 생각했던 서라벌의 경계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왕경인과 지방인의 구분이 엄격했던 시대로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백제계, 고구려계로 나뉘어 오를 수 있는 관직도 나뉘어 있던 때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산이나 인천 같은 위상이었던 울산은 서라벌을 지탱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의 역할도 있었겠지요. 경주 주위 지역 중 유난히 높은 밀집도가 신라 사회에 대해 많은 화두를 던져줍니다. 천마산과 상하산을 구불구불 넘어 경주 녹동리와 울산 두산리의 경계에 다다릅니다. 평지임에도 성벽이 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관문성을 생각하던 마음을 대번 알 수 있지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성 위로 가득히 있습니다. 천리성 혹은 만리성이라 부르며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마음이 90도 꺾인 도로로 남아있지요. 산성은 서쪽으로 더욱 달려 능선을 따라 저수지 바닥을 기어 묵장산에서 뻗어나온 능선을 타고 사라집니다. 산성과 장성의 축성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두 성이 지어지고 연계되었을 것이며 통일 직후인 문무왕, 신문왕 때에 산성이 집중적으로 지어진 것을 고려하면 두 왕의 치세인 661년에서 692년 사이에 산성이 먼저 축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22년 장성이 축조되었지요. 신대리산성에는 축성 당시 현황을 기록한 석각이 10개 정도 보고되어 있어 가만 읽어보면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합니다. 골고, 거칠산, 여기는 부산 동네와 동네 인근입니다. 웅, 여기는 창원이죠. 앞휘, 절화군, 경주 서부에 위치한 영천과 경산 지역입니다. 퇴화는 포항 흥해지역, 서량군은 울주 서생면입니다. 각각 일정 구간의 남쪽, 북쪽 경계를 책임지고 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규모에 따라 시공 구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는 매우 정확하여 몇 보, 몇 척, 몇 촌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수치인데
당시 신라 사회체계의 책임 소재와 형평성에 대한 실마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지역의 경제력이나 기술자의 수에 따라 나뉜 것일 테고, 각석에 적혀있지 않은 근방의 지역들은 다른 사업에 차출되었거나 이미 다른 사업을 수행하여 순번에서 제외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흥해, 경산, 창원이라니 새삼 놀랍네요. 지방에서 동원된 인원으로 축성한 구간은 출신 지역과 담당 지역 축성 길이가 기록되어 있지요. 반면 경주에서 동원한 곳은 인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완경인과 지방인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행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금경의 원천모주가 짓는 북쪽 경계, 금경의 도아무개가 짓는 북쪽 경계. 장성은 훨씬 더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축조에 더 많은 지역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신대리산성 석각이 성벽 바깥쪽 기단부에 새겨져 있으니 발굴 조사가 시작되면 장성에서도 많은 수의 석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잘 다듬은 돌이다 보니 평지 구간의 성돌들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축대로 철길의 석축으로 녹아 가련하게나마 아직도 손에 잡히게 남아 있습니다. 관문산에서 이원천을 통해 흘러내린 제법 굵은 물길이 굴다리 및 좁은 통로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동천의 합류에 흘러가지요. 동천의 관문성 구간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길이자 범람지역이었기에 모든 흔적이 쓸려갔기 때문입니다. 다만 맞은편에는 성벽 구간이 존재하니 대략 선형은 이런 모습이었겠습니다. 이곳은 모아리 관문입니다. 서라벌의 사로국이 들어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곳은 중요한 교통로였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사람이 사는 한 계속 중요한 교통로로 남을 것입니다.